왕건이 당시 개경에 만부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었는데 그 다리 아래에다가 이제 50마리의 낙타를 메어두고는 그냥 진짜 방치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굶겨 죽인 겁니다. 이거를 이제 만부교 사건이라고 부르고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야율 융서가 황제에 오르기까지 거란과 고려의 교류는 완전히 끝나게 된 거죠. 이영 씨, 왕건이 거란에 대해서 유언을 남겼다면서요? 네, 이 만부교 낙타 사건의 끝이 아니라 이제 왕건이 사망하기 직전에 고려의 후임 국왕들에게 고려 국왕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지침서 10가지를 이제 훈요십조라고 유훈을 남기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란은 짐승과 같은 나라로 풍속이 같지 않고 말도 다르니 의관 제도를 삼가 본받지 말라라고 했어요. 와. 네, 그만큼 이제 왕건 입장에서는 발해를 멸망시킨 이 거란에 대해서 억하심정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태조왕건 이후의 고려 국왕들은 절대로 이제 거란과 교류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런 유언이 있었구나. 네. 교수님, 송나라와 전쟁을 앞두고 고려가 이렇게 거란을 미워한다면 이 뒤통수가 근질거리겠어요. 그렇죠. 게다가 당시 고려는 송나라하고 조공책봉 관계라고 하는 이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일종의 국가의 공식 관계인 거죠. 책봉이라고 하면 황제가 주변 나라의 왕을 승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조공은 책봉을 받은 나라가 이제 황제를 섬기면서 선물을 바치는 그걸 이제 조공책봉 관계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지금 거란이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송나라와 고려가 한 편인 상황이니까 그런 고려가 후방에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신경 쓰이는 일인 거죠. 그러겠네요. 그래서 거란은 본격적으로 거란이 송나라로 탁 진출하기에 앞서서 우선 고려부터 좀 정리하자. 정리를 하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려에 한번 사신을 또 보냅니다. 하지만 근데 고려는 거란의 제안에 그냥 무시를 해버렸던 거죠. 자,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송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이제 거란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한 가지밖에 남지 않게 되죠. 어떤 걸까요? 고려 쳐야죠. 아, 그렇죠. 침략. 그렇죠. 그렇죠. 바로 뭐 무력으로 이제 굴복시키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거란이 이제 명장 소손영이라고 하는 인물을 앞세워서 이제 고려를 침공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993년 이제 고려 6대 왕 성종 때 벌어진 1차 고려 거란 전쟁입니다. 거란의 군대가 결국 이 소손영의 지휘 아래에 이제 압록강을 건너게 됩니다. 거란군이 건너온 지역이 이제 훗날에 강동육주라고 이제 불리는 곳인데 이 당시는 아직 고려 영토가 아닌 거죠. 지금은 여진족들이 그러니까 시족 단위로 이렇게 흩어져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우선 강동육주라고 하는 이 지역이 거란과 고려가 지금 이제 압록강을 사이에 놓고 있는 지역인데 사실 이 지역을 제외하면 고려의 북쪽 지역 대부분은 산세가 굉장히 험한 산악지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란이 고려를 침공하기 위해서 그나마 빠르게 내달릴 수 있는 수월한 루트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란도 그렇고 고려도 그렇고 모두가 다 탐내는 요충지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요충지. 그래서 이 강동육주 쪽으로 내려온 거란군과 고려 군대가 처음 맞붙은 곳이 여기 지금 봉산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란이 여기서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래서 봉산군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란의 소손영이 고려에 이제 서신을 보내게 되는 거죠. 80만 병사가 이르렀다. 만약 강으로 나와 항복하지 않으면 모두 섬멸시킬 것이니 마땅히 군신들은 속히 군영 앞에 나와서 항복하여야 할 것이다. 와, 80만?
너무 많은데요? 그렇죠? 두렵게 없는데. 그렇죠. 이영 씨 80만 대군을 끌고 왔는데 왜 빨리 징계하지 않고 굳이 편지로 이렇게 간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질문 속에 대답이 있어요. 8만. 80만을 안 가지고 왔으니까 진격을 안 했던 거죠. 그렇죠. 80만 뻥이지. 가지고 있었으면 그냥 뻥이 바로 맞구나. 내려왔겠는데 저렇게 협박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네, 일단 허풍으로 보이고요. 거란 같은 경우는 황제가 직접 전쟁에 나서지 않으면은 최대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15만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 1차 침공 때는 약 6만에서 한 15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하지만 거란의 기병이 고려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사실 막강했기 때문에 이 소손령의 편지는 어쨌든 고려 조정을 뒤흔드는 데는 분명한 효과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고려 조정에서는 의견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그냥 완전히 항복을 하자. 또 하나는 영토를 떼어주자. 그러면 안 내려오겠지. 그러면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고려 조정의 뭐 신하다 그러면 이때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아, 영토 떼어주는 건 좀 영토 너무 굴욕적이지 않나? 영토 떼어주죠. 뭐 저기 산맥 저 맨 밑쪽에 저기 봉우리 쪽에. 못 쓰는 땅. 놀리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렇죠. 근데 초반에 기싸움에서 너무 밀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그렇죠. 근데 당시 신하들은 거란에게 영토를 떼어주자 이게 좀 많았습니다. 근데 이때 이 일을 반대하는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희. 아, 라는 거기서 사람입니다. 나오는군요. 네. 서희는 고려의 외교관으로서 3대가 정승을 지낸 명문 가문 출신이었고 거란군하고 한번 승부를 보자 라고 주장을 했었던 사람이죠. 아 근데 교수님 서희는 대체 어떤 자신감이 있었길래 다른 신하들과는 다른 주장을 펼친 거예요? 우선 거란이 이 봉산군이라고 하는 지역을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남쪽으로 내려오지는 않고 계속 항복해라. 이제 이런 위협만 계속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서희 입장에서는 쟤네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고요. 그리고 거란의 어떤 진짜 목적이 고려를 한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지 전쟁을 막 하면서 정복을 하고자 하는 뜻이 없다는 거를 이제 간파한 서희가 직접 소손령을 찾아가서 담판을 하게 되는 거죠. 이를 서희의 외교 담판이라고 부릅니다. 겁도 없으시다고 저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죽을 수도 그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참 대담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와. 두 사람이 이제 회담에서 나눈 대화를 한번 지원 씨하고 규현 씨하고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란, 그 저는 이제 고려. 기대됩니다. 고려는 거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도 바다 건너 송나라를 섬겼으므로 군사를 이끌고 온 것이다. 지금 여진족이 거란과 고려 사이에서 도적질을 하면서 길을 막고 있어. 바다 건너 송나라보다 거란으로 가는 것이 더 어려울 정도요. 만약 여진을 내쫓게 해준다면 거란의 조공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고려가 강동 육주의 땅에 세력을 구축한 여진족을 토벌하게 해준다면 거란과 조공 책봉 관계를 맺겠다는 거였죠. 이 말은 곧 강동 육주의 땅을 고려가 가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 근데 솔직히 그렇게 하면 고려랑 화친을 맺게 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소손령의 입장에서는 고려와 조공 책봉 관계를 맺으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서희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는 와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협상이 맺어지면서 서희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이제 여기 있는 여진족들이 쉽게 좀 물리쳐 나가게 되죠. 그래서 약 2년 만에 압록강과 그 일대의 지역을 고려가 장악을 하게 돼서 흥화진, 용주, 철주, 통주, 곽주, 귀주에 이제 성을 쌓아놓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려의 국경 방어를 또 튼튼하게 만들게 되는 우와. 이제 그런 사건이 됩니다. 1차 고려 거란전 전 정말 독특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침략을 받았는데 우리 영토가 넓어진 말도 안 돼. 너무 좀 웃기는 이게 케이스잖아요. 진짜 네, 그만큼 서희의 활약이 대단했던 거고 어. 그래서 지금도 저희 외교부에 가시면 그 앞에 서희의 동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서희처럼 우리도 외교를 외교를 하자. 하자. 뭐 이런 거 아, 그쵸. 본받아서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1차 고려 거란 전쟁은 어떻게 보면 서희의 그 돋보이는 외교술 덕분에 거란이 고려를 침공한 지 한 2개월 후인 993년 12월에 고려가 서북쪽으로 영토를 확장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면서 끝나게 된 거죠. 좀 대박이다. 근데. 그죠? 진짜 대단해. 그래서 거란과 고려가 조공책봉 관계를 이제 맺게 되는 거죠. 그럼 송하고는 또 끊어지는 나빠지는 겁니다. 교수님 그러면 거란이 이제 고려와는 관계를 잘 다져놨으니까 목표는 이제 송나라로 돌아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거란이 고려하고는 이제 조공척봉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999년부터는 이제 거란이 송나라를 향해서 이제 차근차근 진군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송나라만 신경 쓰면 되네. 그렇습니다.